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2월 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의 크기가 A4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슬라이드는 총 6개고요.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꼴의 색깔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경우에도 출력 형태처럼 그림자가 있는지 윤곽선이 있는지 그런 것들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실 적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생략해 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의 제목과 하단의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정확한 위치를 보시고 삽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전체 구성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가 A4 용지다 라고 했네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그 용지를 본인이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거고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확대화와 맞춤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기가 큰 이미지를 갖고 올 적에 그 친구를 최대로 확대할 것인지 그냥 슬라이드에 맞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어차피 도형에다 다 가둬놓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6장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필요합니다.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제목만 있는 친구 두 번째 슬라이드로 사용을 할 거고요.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나 차트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누르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 선택하시면 되겠죠. 반짝이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좀 전에 선택했던 것들 똑같이 추가가 될 거고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로 돌아와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제목만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슬라이드,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있는 친구다 라고 레이아웃을 쭉 잡아놨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에서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하단에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요 라고 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에 올라가셔서 1번 딱지 붙어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제목 도형의 경우에는 2번 슬라이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목차 들어가 있는 도형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길다랗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좌우로 뒤집어져야 되겠군요. 빙그르르 돌리셔도 되고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보면 좌우로 대칭을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선은 없도록 해줘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주실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색상을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 위쪽에 있는 짙은 색상의 도형 오각형도 똑같은 방식으로 삽입의 도형에서 찾아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 색깔이나 주셔도 상관은 없되 윤곽선은 없애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도형을 넣었는데 그 도형 때문에 제목이 가려서 안 보이는군요.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목에 대해서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글꼴은 도둠의 40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 40 가운데 맞췄고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위치를 좀 도형의 가운데 가도록 예쁘게 수정을 하도록 하죠. 하단의 로고도 로고 1번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하단의 로고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서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숑 하고 들어올 거예요. 결과물은 왼쪽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서 옮기면 될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림의 회색 부분은 투명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 투명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회색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색 부분만 투명하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슬라이드의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샵 표시되어 있는 친구가 슬라이드의 번호입니다.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불만 없으니 얘는 그대로 두도록 하죠. 마스터에서 1번 딱지 붙은 친구에다가 도형과 그림을 넣었더니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도형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에 쓰이는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실 수가 있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하시게 되면 다른 페이지들은 모두 다 도형들 들어있는데 제목에다가 넣는 것만 빠졌군요. 마스터에서 닫고 나오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페이지를 다 세팅을 했는데 분명히 아까 마스터에서는 번호가 보였는데 지금은 번호가 보이질 않는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 중에서 슬라이드에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다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게 되면 2번, 3번, 4번 모든 친구들이 번호가 보이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과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버려야 되겠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도형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겠습니다. 아래쪽이 살짝쿵 펄럭이는 순서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는 채우기를 해달라고 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이 뜰 거고요. 도형을 채우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채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림 1번 삽입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게 보일 텐데 그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50%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도형에 대해서 서식을 따로 불러내실 수가 있으세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식창이 뜨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좁은 관계로 그림 서식을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채워주는 기능에서 50%로 투명도를 주게 되면 그림이 살짝쿵 반투명해지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5포인트만큼이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주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살짝 부드러워지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배경 서식은 저는 좀 닫도록 할게요.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 가장 기본적인 친구를 선택할 거고요. 타이핑하죠.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글자들을 쪼르륵 블럭을 잡으시거나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테두리를 쿵 하고 찍으시면 모든 글자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부터 맞출게요. 도둠에 굵게.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림자는 빼도록 하죠.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휘어 내려가기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도형 서식으로 뜰 겁니다. 거기에서 도형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글자에 대한 효과니까 글자에 대해서 변환을 주시면 되겠죠. 반사도 시켜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이름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그 아이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면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좀 넣도록 할까요? 그림도 역시 없는 거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에 가셔서 그림을 넣도록 하죠.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림 로고 1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위치 오른쪽 하단에 배치할 거고요.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 서식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네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클릭하셔서 목차.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겠습니다. 아래쪽에 깔려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고요. 그 친구 위쪽에다가 모서리가 깎인 사각형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출력된 걸 보시게 되면 한 친구는 흐릿하고 한 친구는 짙은 걸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선이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이 없도록 맞춰주셔야 되겠죠. 도형의 서식에서 윤곽선이 없습니다 라고 빼주실 것. 글씨를 넣을 때에 이렇게 도형 바깥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몽땅 다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더하기 단추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끌어다 놓고 끌어다 놓고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죠. 글자를 몽땅 입력했으니 싹 다 잡아서 글꼴 굴림에 24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 깜장색으로 보이는 부분 맞춰주셔야 해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그림의 경우에는 5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의사만 필요하니까 일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일단 그림 5번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자르기 기능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르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보일 거고요. 그 깜장색의 칼날들을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빈 공간을 눌러서 영역을 확정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서 배치 옮겨 줄게요.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는 파란색의 밑줄 쫙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글자들만 쪼로록 블럭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에서 하이퍼링크를 걸으실 수도 있고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와 연결시킬 거고요. 슬라이드 6번과 연결시킬 거예요 라고 확인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쫙 생긴 거 확인 가능하시죠?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적에 이렇게 영문과 한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이 친구들은 상자 자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세트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글자만 바꿔치기 할게요. 글자들을 입력하시고 나서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머리 기호 그리고 글자의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시고요. 그 기호의 모양을 똑같은 아이 다이아몬드를 적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아이는 수준을 낮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록 수준을 늘림이라고 선택하시면 한 발짝 안쪽으로 물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모양. 기호를 정리했으니 이제 글꼴을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굴림의 줄간격이 1.5다 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 동일하네요. 동일한 내용을 먼저 쫙 블럭 잡아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을 굴림 그리고 줄의 간격은 1.5 공통된 부분을 맞춰줬으니 글자의 크기 부분은 따로따로 설정할게요. 24포인트 굵게 두 번째 수준은 20포인트 굵진 않군요. 이렇게 해서 상자가 Related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자의 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 나타나지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면 되겠고요. 상자를 좀 더 넓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동영상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를 넣도록 할게요. 경로는 똑같이 ITQ 안에 있는 픽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 WMV를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척 들어올 거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영상을 삽입하고 나면 그 비디오에 대한 형식, 재생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그리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하도록 옵션을 바꿔주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죠.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어보시면 되겠는데 세 줄에 세 칸짜리이군요. 표를 만들겠다라고 표 삽입 단추 누르셔서 열도 3개고요. 행도 3개입니다. 라고 확인하게 되면 표가 만들어지죠. 표의 크기를 적당히 결과물과 비슷하게 놓으시면 될 텐데 왼쪽에 도형 그리고 위쪽에 도형을 넣을 공간 확보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하죠.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표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거 글꼴 도둠의 18이라는 것과 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아서 글꼴은 도둠의 크기는 18 가운데다가 맞춰주면 되겠고요. 위아래에도 중간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표를 작업하고 있으면 표에 대한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2번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 건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드는데 결과물에서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죠. 그 이유는 표를 작성하고 나면 그 표에 대해서 디자인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왼쪽에 머리글과 줄무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글 행에 대해서도 줄무늬 행에 대해서도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결과물처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상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단의 도형은
두 개의 도형으로 조합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육각형 모양과 사다리꼴 두 개를 엮어주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육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줄게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상 골라주시면 되겠고, 선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없으니까 선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겠죠. 삽입의 도형, 사다리꼴도 그 위에 얹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두 개를 같이 복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이라고 넓게 선택을 할 거고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타이핑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도 마저 만들어 볼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접혀 있는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좌우로 대칭하도록 할게요. 색상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도형을 채우실 적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겠죠.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놓을 거고요. 질질질 끌어서 놓을 겁니다. 도형들에 대해서도 글꼴 맞춰주는 게 좋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도둠의 18.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글자가 까매 보이니까 색상을 까맣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네요. 제목 넣도록 할게요.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차트 삽입 단추를 누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트가 삽입되고 나면 데이터 입력 창이 뜰 건데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계열 1번이라고 하는 위치 클릭하셔서 2017년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칸 맞춰서 제작을 해주세요.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만 입력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어서 딜리트로 지워볼게요. 지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은 확보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창에서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양옆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수정을 하셔야 필요한 범위만큼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막대를 세울 적에 연도별로 막대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항목별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행과열 전환시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항목별로 세우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 더 이상 수정할 게 없겠다라고 데이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차트의 글꼴과 외곽선을 맞춰줄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꼴을 도둠의 16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죠. 차트에 가시게 되면 디자인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식에 가셔서 하나하나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테두리를 색깔은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겠죠.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차트에 대해서 제목은 뭐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내용은 뭐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부분 제목을 바꿔줄게요. 홈에 가셔서 글꼴 궁서에 24 채우는 것과 테두리에 대해서는 차트에 있는 서식에서 하나하나 바꿔줄 수 있어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깜장색. 거기에 대한 그림자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차트 안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여기는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는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제목입니다. 라고 말풍선이 뜰 거예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 노랑이라고 했으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그 상태에서 차트의 서식 하나하나 맞춰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역시 채워주는 거 흰색 맞춰주실 수 있죠.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투자 건수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투자 건수라고 하면 이 주황색에 대한 얘기죠.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계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투자 건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보조축 지정까지 해서 나오도록 하죠. 확인. 값을 표시해라 2021년도에 투자 규모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 계열은 이렇게 파란색의 막대이고 2021년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겠군요.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면 모든 파란 막대가 선택되는데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 값이 들어가는 게 확인되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외에 나머지 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거슬리는 건 지나가는 요 눈금선이죠.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주축에서 0이 아니라 빼기 표시로 보이는군요. 그 보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겠군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 축에 대한 서식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8이고 그 사이 기본값은 2다 라고 하는 이 축의 옵션 부분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표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표시 형식에 가셔서 일반이 아니라 회계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하이픈 표시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다만 원화 표시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기호는 없습니다 라고 없음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보조축도 마찬가지 선택하셔서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800이고요. 단위도 기본 값을 200단위로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끝났는데 역시나 표시해 주는 게 하이픈 표시로 바뀌어야 되니까 표시 형식을 일반이 아니라 회계 그리고 원화 표시는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해서 결과물과 같게 맞춰주실 수 있겠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표 모양이 보입니다. 그 표에 대해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 중에서 더 추가 항목은 선택이 가능해요. 차트 요소를 추가할게요. 차트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 보이는 표입니다. 그 표를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법례 표시를 포함해서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렇다면 이 표 안에 지금 법례가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필요가 없지요. 필요 없는 친구는 직접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아무래도 선들이 좀 뚜렷해 보이는데 우리 건 선이 잘 안 보이네요. 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 보시게 되면 선에 대한 친구 채워주는 게 아니죠. 선을 열으셔서 실선이 좀 짙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색깔을 짙게 표현을 하면 선이 좀 잘 보이죠. 보조축에 대해서도 그 선의 색깔, 실선으로 짙은 색깔, 아래쪽에 표에 대해서도 역시 선이 짙은 색깔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물처럼 좀 또렷하게 보이는군요. 꺾은 선에 보이는 표식 역시 우리 건 좀 작아 보이고요. 결과물은 좀 커 보이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 보시게 되면 표식에 대한 얘기를 옵션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공해 줬는데 얘를 기본 제공해주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 크기도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니까 2배는 키우는 게 좋겠네요. 10. 좀 더 커 보이죠? 마지막으로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친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넣어주시고요. 도형에 대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 스타일 중에서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
이름이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굴림의 18이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바꿔주실 수 있죠? 굴림의 18.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도 제목을 넣도록 하죠. 도형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게 구분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 시간상 이 아이를 다 완성할 수 없다면 기능이 더 많이 들어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 그리고 반딱반딱해 보이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를 이용한 건데요.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왼쪽 도형을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왼쪽 친구들을 모두 작업하시고 나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주신다면 기능상의 점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문제풀이니까 모든 아이를 전체적으로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같은 도형을 찾아주세요. 도형의 경우에는 흑백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건 유추가 되니까요. 색상은 자유롭게 바꿔주세요. 도형들을 다 작성하고 글씨를 입력하면 글꼴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은 굴림의 18. 색상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색깔이 까매 보이죠. 색상 값은 까맣게 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돌리다 보면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도형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글씨를 넣어 놓고 갖다 옮기시면 되겠죠. 도형 제작이 끝나면 스마트 아트를 넣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가장 유사한 친구를 찾아서 입력을 할 거고요. 필요 없는 도형의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딜리트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실 때에는 그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도형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한꺼번에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만화와 3차원의 광택 처리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에 뭘 적용했는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는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알록달록한 스타일로, 그리고 3차원의 만화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만화가 더 적당한 것 같죠?
도형과 스마트 아트 삽입이 끝나고 나면 요만큼이라고 범위가 잡혀 있죠.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저만큼이라고 또 범위가 잡혀 있네요. 그룹으로 따로 묶어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들 요만큼이라고 넓게 잡아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쪽 친구들도 요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들도 따로 그룹핑이 되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1번이라고 선택이 됐으니 1번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효과 날아오기를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날아오기 방향을 보아하니 우리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왼쪽에서부터 날아오도록 수정을 해줬네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방향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2번 그룹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바운드라고 했네요. 바운드. 통, 통, 통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설정이 끝났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슬라이드 쇼를 한번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클릭하셔서 하이퍼링크 제대로 걸려 있는지 공 찍으시게 되면 마지막 6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될 거고요. 클릭하게 되면 날아오고요. 클릭하게 되면 통통통 튀어오고요. 여기까지 해서 2022년 12월 달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